프랑스 전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다 떨어졌다고요. 언제 들어와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제품. 프랑스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한국 제품에 도전받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 치즈 문화를 단숨에 뒤흔든 한국 제품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3초 후 그 충격적인 정체가 공개됩니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클레망틴,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2014년 7월 15일.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급하게 파리에서 차를 몰고 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2시간 거리였지만 그날은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것은 지하 저장고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장고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장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어. 어젯밤 폭염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저장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로크포르 치즈들이 모두 상해 있었어요. 콩테 치즈도 까망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곰팡이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한 거죠. 이게 얼마어치야? 5만 유로 정도. 우리가 가진 재고의 거의 전부야. 5만 유로. 한국 돈으로 거의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재료비가 아니라 3개월간의 정성과 기술이 담긴 완제품이었어요. 아, 저는 클레망틴 마르셀입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고 부르고뉴 지방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3대째 치즈 제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오기스트, 그리고 이제 저까지 말이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 이번 달 말까지 갚지 못하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마르셀 가문의 치즈 공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저장 방식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60이 넘으신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셨고, 저 역시 파리에서 일하느라 가문의 치즈 제조 기술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사흘 후, 본 와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 치즈도 함께 선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소믈리에로서 참석은 해야 했습니다. 페스티벌장에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와인을 시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시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와인 수입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망틴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가문이라면 치즈로 유명한 그 마르셀 가문 맞나요? 제가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출할 치즈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하늘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장고 문제인가요?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고를 거의 다 잃었어요. 그러자 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김치냉장고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치냉장고요? 네.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냉장고가 있어요. 일반 냉장고와 달리 구간별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걸 보관하는 냉장고로 치즈를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김치 냉장고로 와인도 보관해요. 특히 프랑스 와인들을 아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진짜요?
제가 지금 7년째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한국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방법이에요. 부르고뉴 와인도 완벽하게 보관돼요. 김하늘 씨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아시아의 김치 냉장고가 과연 프랑스 치즈와 와인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리옹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김치 냉장고를 설치해놨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김하늘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김하늘 씨의 제안을 말했을 때 그야말로 폭풍이 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그게 뭔데? 아버지 오기스트의 첫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김치라는 발효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특수 냉장고래요. 구간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안 돼.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100년 넘게 지켜온 전통 방식이 있는데 아시아의 이상한 기계를 쓰자고? 조상들께 뭐라고 변명할 거야? 시어머니 마들렌도 거세게 반발했어요. 클레망틴, 정신 차려. 프랑스 치즈의 정수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김치라는 것도 못 들어봤는데. 하지만 시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버릴 순 없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남편 바스티앙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스티앙,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해? 마들렌이 나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망틴, 네가 파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구나.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방식으로 해야 해. 아빠, 하지만 프랑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이었어. 다음에도 이런 폭염이 올 텐데요. 기후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만 보러 가요. 김하늘 씨가 리옹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우리 마르셀 가문의 자존심이 어디 갔어? 자존심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후회됐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보러 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게요. 마들렌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난 절대 반대야. 그런 걸로 우리 치즈를 망치는 꼴은 못 봐. 하지만 바스티앙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한 번 보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면 그때 거절하면 되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리옹으로 가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어요. 특히 마들렌의 반대가 가장 거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젊은 시절 전통 방식, 고수파로 유명했던 집안 출신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이틀 후 저희는 리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 마들렌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옹에 도착해서 김하늘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늘 씨가 안내한 곳은 리옹의 한인타운이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한국 음식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김치 냉장고입니다. 들어간 사무실에는 정말 크고 검은색인 냉장고가 하나 서 있었어요. 생긴 건 일반 냉장고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게 김치 냉장고예요? 아버지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일반 냉장고와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김하늘 씨가 냉장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을 보니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위쪽은 플러스 1도에서 플러스 5도까지, 중간은 마이너스 1도에서 플러스 3도까지, 아래쪽은 마이너스 2도에서 플러스 1도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요? 네. 그리고 습도도 각 구역별로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하늘 씨가 조작 패널을 보여줬습니다. 터치스크린에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치즈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르잖아요. 까망베르는 영상 3도에서 5도, 로크포르는 영상 2도에서 4도, 콩테는 영상 6도에서 8도가 최적이죠. 아버지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김하늘 씨가 치즈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냉장고로는 각각을 최적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냉장고 안에서 와인 몇 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르고뉴 와인들이에요. 이 냉장고에서 6개월째 보관하고 있어요. 바스티앙이 관심을 보였어요. 와인의 상태가 어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김하늘 씨가 샤토네프 뒤 파프 와인을 따서 글라스에 따라줬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향을 맡더니 한 모금 마셨어요. 이거, 상태가 정말 좋네.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진동도 최소화되고요. 마들렌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라고요? 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온도와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따뜻하면 과발효되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춰요. 치즈랑 비슷한 원리죠. 김하늘 씨가 김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빨간 채소였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강하지 않았어요. 김치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발효 조건이 달라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보관해야 해요. 발효 조건이 다르다는 게 어떤 건 빨리 익혀야 하고 어떤 건 천천히 숙성시켜야 해요. 마치 치즈처럼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김치와 치즈가 비슷한 원리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정말 정밀하게 조절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기 데이터를 보세요. 김하늘 씨가 스마트폰 앱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유지돼요. 습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저장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는 기본으로 변했거든요. 김하늘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데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프랑스 셰프분이 곧 오기로 했거든요. 프랑스 셰프요? 네. 장피에르 발랑탱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버지와 바스티앙이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MOF 장피에르 발랑탱이요? MOF는 메이에 우브리에 드 프랑스의 줄임말로 프랑스 최고 장인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요리 분야에서 MOF를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맞아요. 리옹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잠시 후 정말로 장피에르 발랑탱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늘 씨한테 치즈 장인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르셀 가문의 오기스트입니다. 마르셀 가문이라면 정말 유명하시죠? 제가 레스토랑에서 몇 번 주문해 본 적이 있어요. 품질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장피에르 셰프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혹시 김치냉장고 보러 오신 건가요? 네. 그런데 셰프님은 어떻게? 제가 7년째 쓰고 있거든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MOF 셰프가 7년째 김치냉장고를 쓰고 있다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장피에르 셰프가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트리플 보관이 정말 완벽해요. 트리플은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향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는 3주 동안도 향이 그대로 유지돼요. 3주요? 네. 일반 냉장고에서는 이틀이면 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였어요. 푸아그라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푸아그라는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프랑스 셰프들도 이런 걸 쓰나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꽤 많이 써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프랑스 자존심 때문에 장피에르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가 아시아 냉장고를 쓴다는 게.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바스티앙이 궁금해했어요. 첫째는 정밀성이에요. 온도가 정말 정확해요. 둘째는 습도 조절이에요. 치즈나 고기를 숙성할 때 습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냉장고는 습도를 정말 정확하게 맞춰줘요. 셋째는 냄새 관리예요. 구역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식재료의 냄새가 섞이지 않아요. 이건 치즈 보관에도 정말 중요한 점이었어요. 치즈마다 향이 달라서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이에요. 7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AS도 정말 빨라요.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가 7년째 만족하며 쓰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치즈도 보관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제 레스토랑 치즈 플래터는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거예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세계적인 셰프의 증언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치즈에도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소량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김하늘 씨가 한 대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바스티앙이 지지해줬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 있어요? 결국 일주일 후 김치 냉장고 한 대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김하늘 씨가 직접 와서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이 구역은 까망베르용으로 영상 3도, 습도 80%로 설정할게요. 이 구역은 로크포르용으로 영상 2도, 습도 90%. 그리고 이 구역은 콩테용으로 영상 7도, 습도 70%. 각 구역을 치즈 종류별로 최적 조건으로 맞춰줬어요. 온도와 습도 변화는 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하늘 씨가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림이 와요. 그리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설치가 끝나고 김하늘 씨가 간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작은 치즈들로 테스트해볼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아무도 모르게 해요. 일단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까망베르 치즈 6덩어리를 만들어서 3덩어리는 기존 저장고에, 3덩어리는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첫째 주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까망베르의 겉면이 더 고르게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곰팡이가 더 균등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확실히 다르네. 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차이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일부분이 과숙성되거나 덜 익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 냉장고의 치즈는 정말 고르게 익어 있었습니다. 맛을 봐볼까요?
아버지가 두 치즈를 잘라서 비교해봤어요. 제가 먹어봐도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가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어요. 이건 정말 다르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크림 같은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 그리고 껍질 바로 안쪽 부분이 완벽하게 익었어.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껍질 근처가 너무 익었거나 중심부가 덜 익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습도 조절 덕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 80%로 유지되니까 곰팡이가 이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클레망티나. 네. 아빠. 이 결과를 보니까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다. 아빠. 전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로크포르와 콩테도 테스트해보자. 정말 확실하다면 그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로크포르와 콩테 테스트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치즈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특히 마들렌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겼는데 그분이 알면 또 한 차례 반대의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로크포르 치즈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로 유명한 치즈인데 이 곰팡이가 자라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곰팡이가 불균등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가 정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아빠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야? 한 달 동안 비교 테스트한 결과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세 가지 치즈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것이 확실히 품질이 좋았거든요. 직접 맛을 봐보세요. 까망베르부터 시작했어요. 기존 저장고와 김치 냉장고에서 나온 치즈를 번갈아 맛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계속 맛을 봤어요. 표정이 점점 놀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레시피로 만든 거야? 네, 똑같은 우유, 똑같은 균, 똑같은 과정이에요. 다른 건 보관 환경뿐이에요. 이어서 로크포르를 맛봤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로크포르는 짠맛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곰팡이 향도 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테를 맛봤을 때 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커졌어요. 이 견과류 향은 내가 50년 넘게 치즈를 만들어봤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야. 콩테는 숙성 과정에서 견과류 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콩테는 그 향이 정말 진하고 복합적이었어요. 습도가 정확히 유지되니까 치즈 표면이 마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냉장고 얼마야? 빌리는 거라면 한 달에 200유로 정도, 사려면 3,000유로 정도 해요. 3,000유로.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한 번에 잃은 손실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아빠, 데이터를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보여드렸어요. 한 달 동안의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온도 편차가 0.3도 이내, 습도 편차가 1% 이내예요. 기존 저장고는 편차가 2도에서 3도까지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환경에서 숙성되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거구나. 네, 맞아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망티나,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네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반대했지. 고집만 부리고. 아빠,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올린 전통을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전통은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김치냉장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대의 김치냉장고가 더 도착했어요. 저희 저장고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기로 한 거죠. 김하늘 씨가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와서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이 구역은 까망베르와 브리 전용으로 하죠. 온도 영상 3도에서 4도, 습도 80에서 85%. 이쪽은 로크포르와 블루치즈 구역. 영상 2도에서 3도, 습도 90에서 95%. 그리고 이 구역은 하드치즈인 콩테와 그리에르용. 영상 6도에서 8도, 습도 70에서 75%. 마지막 구역은 와인 저장고로 만들었어요. 와인도 종류별로 최적 온도가 다르니까 구역을 나눠서 보관하시면 돼요. 설치가 끝나고 나니 저장고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각 냉장고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우와, 정말 첨단이네요. 바스티앙이 감탄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온도 조절이 터치 한 번으로 되니까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클레망틴, 이거 정말 신기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니. 직원 릭이 신기해했어요. 집에서도 저장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림도 와요. 일주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치즈 숙성이 훨씬 균등하게 되었습니다. 폐기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 아버지가 만족해했어요. 기존에는 숙성 과정에서 10% 정도는 버려야 했는데 이제는 3%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숙성 기간도 더 예측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숙성 기간이 들쭉날쭉했는데 이제는 정확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치즈를 납품받던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르셀 치즈 품질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특히 까망베르 질감이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저장 방식을 개선했다고만 답했어요. 그럼 물량을 늘릴 수 있나요? 다른 레스토랑에도 추천하고 싶어서요. 물량 늘리기 요청이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연락들이 왔습니다. 마르셀 로크포르 맛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콩테의 견과류 향이 정말 뛰어나네요. 한 달 만에 주물량이 30% 늘어났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바스티앙이 기뻐했어요.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아버지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온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품질이 일정해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김하늘 씨가 한 달 후 점검을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김 씨 덕분에 우리 가문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그런데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좋은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김치 냉장고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들렌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역시 클레망틴이 옳았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2달 후 부르고뉴 지방 치즈 조합 원래회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조합원이라서 매번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최근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이었어요. 많은 치즈 업체들이 폭염 피해를 입었거든요. 올여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보고해 주시죠. 조합장 앙리 뒤폰이 말했어요. 저희는 40%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30%. 하나씩 보고하는데 모두 큰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차례가 왔을 때 마르셀 가문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오히려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늘었다고요? 네. 폭염 이후로 오히려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치즈 업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저장 방식을 바꾸신 건가요? 조합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저장 기술을 도입했어요. 어떤 기술인가요?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김치 냉장고요? 아시아 기술을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젊은 치즈 장인 마르크가 관심을 보였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구역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치즈 품질이 훨씬 균등해졌어요. 폐기율도 크게 줄었고요. 하지만 프랑스 전통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보수적인 조합원 피에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전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 기술을 썼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고 기술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회의 후 몇몇 젊은 치즈 장인들이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혹시 김치 냉장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일주일 후 마르크와 또 다른 젊은 장인 2명이 저희 공방을 찾아왔어요. 우와, 정말 첨단이네요. 실제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온도가 정말 정확하게 유지되네요. 그리고 습도도요.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봐요. 저희는 치즈 시식도 해주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와 기존 방식으로 만든 치즈를 비교해서요. 맛이 확실히 다르네요. 질감도 훨씬 부드럽고. 그들도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한 달 후, 마르크가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또 다른 업체도.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있었어요. 프랑스 치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아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지역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부르고뉴 치즈 업계, 한국 기술 도입 놓고 갈등.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최대 치즈 품평회인 콩쿠르 제네랄 아그리콜에서 저희 치즈가 금상을 받은 거예요. 마르셀 가문의 로크포르, 완벽한 숙성과 뛰어난 풍미로 금상 수상.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 기술이 어디서 왔든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피에르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품평회 금상 수상 후 일주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한국 기술로 프랑스 치즈 금상을 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기자 소피 르클레르가 직접 저희 공방을 찾아왔어요. 김치 냉장고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한국에서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냉장고예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김치와 치즈가 비슷한 점이 있나요? 둘 다 발효식품이라는 점이 같아요.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정말 중요하죠. 기자가 실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되는군요. 구역별로 다른 조건을 만들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치즈 종류별로 최적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기자는 치즈 시식도 해봤어요. 정말 맛이 다르네요. 기존 방식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요. 특히 로크포르는. 이렇게 완벽한 로크포르는 처음 맛봐요. 취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기자는 정말 꼼꼼히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치즈 장인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구한 프랑스 치즈 전통 르피가로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기사에는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어요. 한국의 정밀 발효 기술이 프랑스 전통 치즈 제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치즈의 혁신적 발전. 전통 포기는 아니다.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프랑스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아시아 의존은 위험하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문 폭증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만든 치즈를 맛보고 싶다. 혁신적인 치즈를 구매하고 싶다. 한 주 만에 주문량이 2배로 늘었어요.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혁신과 전통의 만남. 프랑스 치즈의 새로운 미래.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TF1에서 저녁 뉴스에 나와달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신기해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 관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좋은 기술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의 시작? 프랑스 전체가 바뀌는 시작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어요. TF1 뉴스 출연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텔레비전 인터뷰 후 일주일, 프랑스 치즈업계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혁신파, 다른 쪽은 전통파였습니다. 먼저 혁신파의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젊은 치즈 장인들을 중심으로 모던 프로마주 연합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다. 연합 대표가 된 마르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더 좋은 치즈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프랑스 치즈장인 협회에서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기술 의존은 프랑스 치즈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협회장 자크 마르탱이 언론에 나와서 격하게 반대했어요. 100년, 200년 전에 내려온 방식을 포기하고 외국 기계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프랑스 장인 정신은 어디로 갔나? 양쪽의 갈등이 점점 격해졌어요. 심지어 치즈 조합 회의에서는 싸움까지 벌어질 뻔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사용자들을 조합해서 제명해야 한다. 무슨 소리야? 더 좋은 치즈를 만드는데 왜 제명이야? 전통을 배신한 자들이다. 고루한 소리 하지 마라.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농업부였어요. 치즈 품질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농업부 장관 말이 뒤랑이 발표했어요. 김치 냉장고 사용 치즈와 전통 방식 치즈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 발표로 논란이 잠시 잠잠해졌어요. 모두 정부의 공식 검증 결과를 기다리게 된 거죠. 검증 프로그램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5업체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5업체가 참여했어요. 동일한 우유, 동일한 균, 동일한 제조 과정으로 치즈를 만들어주세요. 차이는 오직 저장 방식뿐이어야 합니다. 농업부 연구진이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달간의 검증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양쪽 모두 자신들의 방식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결과에 따라 프랑스 치즈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김하늘 씨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검증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치 냉장고 사용 치즈의 수분 함량이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활성도도 더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품질 편차가 현저히 적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치 냉장고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전통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통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프랑스 치즈의 호는 기계로 만들 수 없다. 감정적인 반박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프랑스 최고의 치즈 전문가 20명이 두 방식으로 만든 치즈를 구별 없이 맛보고 평가하는 거였죠. 어떤 방식으로 만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맛과 품질만 평가해 주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명 중 18명이 김치냉장고로 만든 치즈를 더 높게 평가한 거예요.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다. 질감이 완벽하다. 이런 완성도는 처음 경험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압도적이었어요. 심지어 전통파를 대표하던 자크 마르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2024년 11월 정부 발표가 있던 날 농업부 장관이 공식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 평가 모두에서 김치냉장고 방식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술을 프랑스 치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로 권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 김하늘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부 권장 발표 후 김치냉장고 열풍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락은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하늘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이탈리아 최고급 치즈예요. 그 협회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었어요. 프랑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이탈리아 치즈장인 대표단이 저희 공방을 방문했어요. 본조르노,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단장인 주세페 로시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도 숙성 기간이 길어서 온도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김치냉장고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마마미야,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되다니. 이탈리아 장인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파르미지아노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숙성하는데 중간에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품질이 떨어져요. 이 시스템이면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치즈 시식 후 그들의 반응은 확실했어요. 이탈리아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2025년 초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몬 이베리코 생산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몬 이베리코는 스페인 최고급 햄이에요. 역시 발효 숙성 과정이 중요한 식품이죠. 하몬도 온도 습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곰팡이가 잘못 생겨요. 스페인 생산자들도 저희를 벤치마킹하려고 왔어요. 올레,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독일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독일 맥주 양조업자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김하늘 씨가 신기해했어요. 맥주도 발효 과정이 있잖아요.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김치냉장고 기술을 맥주 숙성에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브루어리에서 대표단이 왔어요. 구텐탁, 독일 바이스비어 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맥주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김치냉장고 기술을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맥주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가 정말 중요한데 조금만 틀어져도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김치냉장고라면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2025년 상반기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김치냉장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거네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김하늘 씨도 바빠졌어요. 유럽 전역으로 김치냉장고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유럽 전용 모델도 개발한다고 하네요. 더 흥미로운 건 문화 교류도 활발해진 거예요. 이탈리아 치즈 장인이 한국에 김치 배우러 간다고 하네요. 스페인 하몬 장인도 한국 발효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김치냉장고를 통해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서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 전역으로 김치 냉장고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정말 의외의 말을 했어요. 클레망티나, 아빠가 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 망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회도 놓쳤을 거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네가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난 네가 파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어. 아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가장 현명했어. 세상을 넓게 보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부르고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서 고집만 부리고 있었는데 넌 이미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우리 가문의 진짜 리더야.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이제 난 네가 이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직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실 텐데. 물론 내가 도울 수는 있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네가 이끌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가문의 사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 날 바스티안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지지할게. 하지만 책임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봐.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마들렌 시어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클레망틴, 처음에 내가 너무 반대했지. 미안해. 괜찮아요, 시어머니. 네가 우리 가문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빠, 제가 해보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아빠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서 마르셀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는 명예회장 겸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즈 라인 개발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마르셀 이노베이션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어요.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클레망틴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릭이 말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바스티앙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치즈 제조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사업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역할도 바뀌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발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된 지 6개월 후, 김하늘 씨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클레망틴 사장님, 한국에서 차세대 김치 냉장고가 나왔어요. 차세대요?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델이에요. AI가 김치 냉장고예요? 김하늘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치즈 종류와 숙성 단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최적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가장 맛있게 익을지 예측해주기도 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크포르를 넣으면 카메라로 상태를 분석해서 정확히 며칠 후에 최적 상태가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요? 네. 내부에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서 치즈 표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네요. 맞아요.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저는 즉시 도입을 결정했어요.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가능해요. 일주일 후 정말 미래적으로 생긴 김치 냉장고가 도착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여러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여기 터치스크린을 보세요. 설치 기사가 설명해줬어요. 치즈를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종류와 현재 상태를 알려줘요. 실제로 까망베르를 넣어봤더니 화면에 까망베르 치즈 숙성. 일주일 차, 최적 숙성까지 2주일 남음이라고 표시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아버지도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측의 정확도였어요. AI가 예측한 날짜에 정말로 치즈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네요. 한국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예요. 한 달 사용해본 결과 생산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어요. 이제 언제 치즈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네요. 직원들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품질의 일관성이었어요. AI가 최적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모든 치즈가 완벽한 상태에서 출하될 수 있었거든요. 폐기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릭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어요. 더 흥미로운 건 새로운 가능성들이었어요. AI가 새로운 치즈 레시피도 제안해줘요. 정말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맛있는 조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AI가 제안한 새로운 온도, 습도, 조합으로 만든 치즈는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너무 기술에 의존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우려를 표했어요. 장인의 감각과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빠,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AI도 결국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런 논의를 통해 저희는 기술과 전통의 균형점을 찾아갔어요. AI 김치 냉장고를 도입한 지 3개월 후, 저는 아버지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망티나, 요즘 많은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세요? 전통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하는 생각 말이야. 아버지는 치즈 저장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 네가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난 전통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반대했어. 그때 아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전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맞아. 진짜 전통은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었어.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도 그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썼을 거야. 온도계도 없던 시절에 온도계를 도입했고 습도계도 마찬가지였지. 그렇네요.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어. 전기 냉장고가 나왔을 때 기존 장인들은 반대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과감히 도입했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요? 응. 그 당시에도 전통을 버린다, 장인정신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내가 그때를 기억 못하니까.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어. 아버지는 김치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쓰는 건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의 진짜 전통이야. 저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럼 AI 기술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아. 장인의 경험과 감각은 여전히 중요해. 하지만 그걸 더 정확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면 써야 하는 거지. 결국 목적은 하나잖아요. 더 맛있는 치즈를 만드는 것. 바로 그거야.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가문 철학을 정리했어요. 마르셀 가문의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더 좋은 치즈를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 장인의 정신과 경험이 핵심이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욱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갔어요. 한국에서 발효 기술 연수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발효식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된장, 고추장, 젓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그런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까? 발효라는 건 기본 원리는 같잖아요.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면 우리 치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 발효 연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하늘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그래. 그분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김하늘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에서도 프랑스 치즈 장인이 발효 기술을 배우러 온다면 정말 환영할 거예요. 한국의 장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저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글로벌한 사고를 하게 됐네요. 바스티앙이 말했어요. 우리가 프랑스 치즈 장인이지만 세계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김치 냉장고를 통해서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2025년 3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리게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뭔 일이야? AI 김치 냉장고 시스템이 모두 다운됐어요. 뭐라고? 급하게 공방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모든 김치 냉장고의 AI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새벽 3시경부터요. 갑자기 모든 화면이 꺼지면서 온도 조절은 어떻게 돼? 기본 냉장 기능은 작동하는데 정밀 조절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수백 개의 치즈가 정확한 온도, 습도 조절 없이는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김하늘 씨에게 연락해봐. 김하늘 씨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 확인해봤는데 글로벌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얼마나 걸린다고 해? 최소 24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24시간이면 치즈들이 정말 위험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일단 수동으로라도 온도를 맞춰보자. 수동으로요? 응. AI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자.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치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크포르는 조금 더 차갑게 해야 해. 까망베르는 습도를 높여야겠어. 아버지의 50년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경험이 있는 거지.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수백 개의 치즈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르크와 다른 치즈 장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같은 김치 냉장고를 쓰는 입장에서 남일이 아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러 온 거예요. 각자 맡은 구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확인하죠. 4시간마다 교대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 치즈 장인들의 연대가 시작되었어요. 12시간 후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패치를 준비했어요.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비행기로 출발해서 모레 도착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오는 동안 저희는 계속 수동으로 관리했어요. 이틀 후 한국 엔지니어 박기태 씨가 도착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박기태 씨는 정말 전문가였어요.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해줬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백업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교체해드릴게요. 무료로요. 무료로요? 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런 신속하고 성의 있는 대응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기업의 고객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하네요.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기능도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통해 프랑스 치즈 장인들 간의 유대가 더욱 강해졌어요. 위기를 극복한 지 한 달 후, 저는 정말 의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클레망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어?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김치냉장고가 저희에게 준 진짜 선물이 뭔지 알겠어요. 뭐였을까?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용기? 네,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요. 김치냉장고를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온도와 습도 조절이 더 정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정말 국제적인 사고를 하게 됐잖아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발효 기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고 과학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하늘 씨가 처음 김치냉장고를 소개해줬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한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요. 저를 진짜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있어요. 클레망티나, 아빠도 마찬가지야. 네 덕분에 아빠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 새로운 꿈이요? 한국에 가서 발효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 장인들과도 교류하고 싶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치즈를 한국에도 수출하고 싶어. 정말요? 응. 김치냉장고로 만든 프랑스 치즈를 한국 사람들도 맛봤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프랑스와 한국, 전통과 혁신, 아버지와 딸을 연결해준 놀라운 매개체였던 거죠. 정말 감사해요. 누구한테? 김치냉장고에게, 김하늘 씨에게,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단순히 사업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치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프랑스 치즈 장인 클레망틴 마르셀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치냉장고 하나가 3대째 이어온 가문을 구하고 프랑스 치즈 업계 전체를 바꿔놓고 더 나아가 유럽 전역의 발효식품 산업의 혁신을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좋은 기술 앞에서는 국경도 문화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